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7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주말을 맞으셨는데요. 여러분들 비가 질금돼 가지고 밖에 나가서 시간을 보내시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말을 보람있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어제하고 오늘하고 이루어지죠. 오늘 저녁이면 당대표가 결정이 됩니다. 누가 될 것이냐?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겠죠. 1차에 될 것이냐? 아니면 1차 과반수가 안 돼서 2차 투표까지 가서 대표가 결정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죠. 투표율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당원들의 앞으로 판단이 많이 갈릴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이번에 한동훈 후보가 나와서 한동훈 후보가 정치인으로서는 좀 말을 삼가해야 될 것도 막 해버리고 그래요. 그냥 그래서 정치는 정치 도리가 있고 정치에 무게도 있고요. 또 무게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막 까불리고 그래요. 위험스러운 거예요. 위험스러워. 꼭 럭비 공고 대지해가지고 어디를 튈지 모르는 거 위험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지금 현재 자유민주국가라지만 한국형 정치는 한국형만 유일합니다. 우리나라 미국식 정치가 아닙니다. 미국은 신사적이죠. 영국도 그렇고요. 물론 다소 여야가 신경전하고 그다음에 말싸움하는 건 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이 그렇게 아주 하급 정치는 아니죠. 우리나라는 옛날보다 더 좀 퇴보했어요. 정치계가. 그 정치가 퇴보한 게 뭐냐면요.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가 있잖아요. 제주도가 이제 오늘 시작되는데 이재명이가 65%인가 정도 받았대요. 김두관 후보가 15%인가 되고 그렇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여야를 가리지 말고요. 국민들이 날씨가 더워서 더위를 먹었는가 아니면 옛날하고 생각이 달라졌는가 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는 전과 사법인 건 전과지만 지금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정제동 사건, 위례 신도시, 성남 FC, 그다음에 부인의 법카 문제 많잖아요. 이 건이 이북의 이북 송금 사건도 있고요. 대한민국의 정치인 중에서 이렇게 연루돼 가지고 조사받고 재판받는 사람 여러분 전에 봤습니까? 그랬는데도 또 당대표 나온다 그러는데 압도적인 지지를 한다. 좀 제가 볼 땐 야당이지만요. 그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이지만 난 이해가 안 가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이 있을 때는요. 통행금지 위반 같은 거 이런 것도 결격 사유가 됐었어요. 전과 있으면 아예 출마하지도 못했죠. 제가 아는 사람도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그 당시 국회의원 출마를 하다가 출마 못했잖아요. 전과 때문에. 근데 지금은요. 현직 당선된 의원들이라든가 현직 의원들, 전직 의원들 보면요. 전과 있는 사람들 많아요. 아주. 대한민국 국민들 지금 현재 50대까지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한 60, 70% 차지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상해진 것 같아요. 이상한 거지. 그러면 앞으로 뭐 정치하려면 이제 뭐 범죄 사실 같은 건 아무 상관없겠어요. 사기꾼, 뭐 아주 치사한 이제 범죄를 한 사람들, 뭐 강간범, 무슨 범 이런 사람들 다 출마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나라가 그 정치가 그 국민들한테 그 존중받고 모범적이어야 되는데 그거 저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할까요? 아니 지금 보면 뭐 개딸들이 한 사람들은 뭐 아주 뭐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무조건 지지하니까 글쎄요 이 나라가 지금 우리 국민성이 좀 이상해져 간 건지 우리나라 정치 생각하는 게 좀 퇴보한 건지 정치인들 수준을 시장 잡배같이 판단을 하는 건지 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가요. 하여튼 오늘 민주당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미국 얘기할까요? 미국은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미국 언론들이 이렇게 보이고 그러는데요. 지난번에 둘이 정견 발표할 적에 이, 어, 트럼프하고 그래서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그때 토론할 때 바이든이 좀 어찌러고 이렇게 쓰러질 때 어찌러고 그리고 말을 왔다 갔다 하고 동문서답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완전히 지금 바이든이 지금 현재 밀리고 있다. 게다가 또 트럼프 전 대통령 트럼프 후보가 그 젊은이가 쏜 총에 그 오른쪽 귀 위를 스치고 지나갔잖아요. 그래도 뭐 동네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그다음에 또 유세장에 가고 당당히 뭐 아주 건재함을 보여준 그 기백 그것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이북으로 넘어올까요? 이북은 그 사람들도 지금 이제 더위 먹었는지 꼭 그 사람들 하는 짓거리가요. 아니 오늘도 뭐 그 오물풍선을 뭐 400여 개나 이렇게 남한을 보내가지고 경기 북부 지역에 한 40여 개가 뭐 떨어졌다 그러는데요. 아니 오물을 보낸다. 그 참 세계 역사에 그런 거 없을 거예요. 유엔에서도 아마 유엔에 보고된 거 없을 거예요. 아니 이북이라는 나라 참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나라 그런 나라예요. 우리나라 정치권도 이해 안 되는 게 많은데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언제 정신 차릴지 모르겠어요. 나라 국민들 먹고 살기 어렵고 그러는데 맨날 그 짓거리라고 말이죠. 미사일이나 갖다 그냥 뻥뻥 쏘고 말이지. 참 이북에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저 이북이 빨리 무너져서 이북에 있는 국민들이 그저 배고픈 서름 기아선상에서 해방될 거 아니에요. 우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냥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애들이고 뭐고 굶주려가고 난리라는데 아니 그게 인간 사는 나라고 그게 인간이 살만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게 참난 이상한 나라. 그런 가운데서 했던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한동훈 후보한테 홍준표 그 대구시장이 계속 비판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소시오패스 아닌가? 소시오패스 아닌가? 소시오패스라 그런 건 여러분들 아시는가요?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갖다 소시오패스라고 그러잖아요.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아니냐, 소시오패스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인데요. 이제 그런 얘기를 들만도 하죠. 지난번에 그 패스트트랙 그 농성 온 거 있잖아요. 그때 그
자유한국당인가요? 그쪽에 그 나경원 후보가 그때 원내대표인가요? 그걸 그쳤죠. 그때 거기서 국회에서 농성을 적에 그 바로 들고 뭐 했던 거 있잖아요. 그 사건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공소를 취소해달라, 공소를 취소해달라, 취소하는 거 어떠냐, 뭐 이런 쪽으로 의논을 한 거 같은데 그걸 까버린 거예요. 뭐냐 그렇게 했든지 뭐 했든지 그게 잘못된 겁니다. 제가 방송 몇 번씩 해드렸는데 저도 정치계에 이렇게 몸담고 이렇게 있은 지가 한 5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요 50년이 넘었습니다. 정치계 웬만한 사람 저기하는 거는요 제가 손바닥 같이 알죠. 근데 한동훈 그때 장관이 했던 말을 이번 수보 나올 적에 그 까버린 건 잘못됐다 이거죠. 물론 사과도 했습니다만 사과할 일이 아니라 자질이 부족하지 않냐,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당의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러면 그 당에 있던 의원들이 그 전에 자유한국당 지금 현재 그 국민의힘이죠. 그 전신에 있는 사람들이 국회에서 그 패스트트랙 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공수처 만든 거, 공수처 그거 반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대로 토론도 없이 상임위원회 거치지 않고 그냥 본회장에 패스트트랙 태워서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게 불법이다. 그래서 그걸 막는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거 막아주지도 못하긴 했어요. 근데 그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거든요. 통과됐고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고발하고 뭐고 고소를 했다 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우물쭈물해서 넘어가는 걸로 야당에도 그 관심을 갖지 않게 된 사안입니다. 예. 자기들 목적 달성도 했고 자기들도 국회의원이니까요. 근데 그거를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렇게 그걸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논의하고자 얘기한 거죠. 뭐 아는 사람이고 또 같이 법조인이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거를 까버린다. 이 정치인들이요, 여당이고 야당이고 서로 그 국회에서는 뭐 싸움을 하고 뭐고 하지만요, 그 사람네들이 그 여당 의원으로서 서로의 지켜야 될 그런 도의적인 거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사이에서 그 치부 같은 거 이런 거는 알고 그래도 덮어나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정치적으로 풀어나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일반 당원도 아니고 당대표 나온 사람이 그걸 까불렸다. 그거는요, 앞으로 정치계에서 제목으로 크기는 준비 자질이 안 됐다. 능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건 잘못한 겁니다. 그런 말은 줄여야죠. 자기가 아무리 어렵고 또는 자기가 공격을 많이 받고 뭐 한다 하더라도 정치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정치인이. 지난번에 비상대책위원장이 됐을 때부터 정치인 아니에요. 그러면 정치인이 됐으면 정치의 룰, 정치에 그 나가야 되는 그 길 같은 걸 본인이 평소에 벌써 이미 그걸 판단했어야 돼요. 뭐 정치를 안 하면 상관없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거는 100번 잘못했습니다. 나는 그거 뭐 할 만했다. 뭐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거 하지 않았냐. 그 뭐 나는 그 나경원 후보 개인한테 그렇게 있었던 얘기 한 거지. 뭐 당에 대해서 당원들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니자. 그러니까 이제 그는 말장난이고 그 피해가는 얘기입니다. 일단 그 문제는 아주 치명적으로 실수를 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거는 잘못했습니다. 물론 김건희 여사한테 그 문자를 익십한 거, 그 답변을 하지 않은 거, 그것도 잘못한 거죠. 자기 상사 아니에요. 검찰에 있을 적에 형님 동생하고 같이 어울리고 뭐고 한 거는 그랬다 하더라도요. 정치계에 들어와서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정권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돼 있으면요, 그 전에 형님 동생 뭐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뭐 국민의 대표 나온 저 윤상현 의원도 뭐 형님 어쩌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정치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나 그만큼 친하다 그런 얘기지 모르는데요. 여당에 있는 의원들은 여당의 저 대통령이 되게 되면요, 야당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아주 각하를 모셔야 됩니다. 대통령 각하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면요, 여당에 있는 당에 있는 당원들이 대통령 중심제의 국가에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당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당의 대통령이 되면 자기 동생이었든지 형님이었든지 아들이었든지 그건 막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공적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사적으로 만났을 때는 뭐 해도 몰라도. 그래서 지금 한동훈 후보가 검찰 그때 있을 적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 형님 동생하고 했는지 막 그냥 뭐 어떻게 편하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서는 바꿔줘야 됩니다. 그냥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김건희 여사를 갖다가 막 그거 지탄하고 뭐 하는 거 그것도 절대로 안 됩니다. 뭐 형님 동생 이거 안 됩니다. 나 가깝다 친하다 막 얘기한다 이런 것도 다 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옛날 이희주선 때는요, 아들이 왕이 되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랬어요 저랬어라고, 그리고 그 신하들이 왕한테 이게 이렇게 예를 찰 때는요 절도합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절도합니다. 실제 그렇게 왕조시대를 그렇게 했어요. 그냥 그것이 바로 많은 국민들 속에서 대통령 또는 왕이 됐다 그러면 그분을 예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게 예우를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또 예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당에 있는 사람들 뭐 나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 아주 친하다 뭐 무슨 뭐 형님 동생한다 그런 표현은 안 합니다. 남들이 알더라도 그런 건 얘기 안 합니다. 대통령께서 대통령님 또는 대통령 각하 뭐 옛날 시대는 다 각하라고 했습니다. 각하 대통령은 각하라고 했습니다.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각하 그랬어요. 요즘은 뭐 야당에서는 뭐 무슨 뭐 탄핵을 한다 무슨 무슨 저 특검을 한다 막 그러고 그러는데요.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탄핵을 해서 구속을 시켜놓고 나서 대통령의 이름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래도 문재인 시절에는 민주당의 야당들은 문재인한테 그렇게 안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여당에 있는 의원들 같이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야당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부적으로는 서로 간에 뭐 싸우고 뭐고 저기 하더라도요, 외부로 나서게 되면 딱 묵힙니다. 이게 바로 운동권 좌파들의 그 형태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 내가 볼 때는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은 잘 준비가 안 됐다. 거기에 대해서 그 판단이 아마 좀 미숙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준표 한동훈 소시오패스 아닌가 비판을 이어서 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를 또다시 비판했다. 이번에는 소시오패스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소시오패스, 반사회적 인격장애, 반사회적 인격장애. 어떻게 보면 또 문제가 있게 뭐 홍준표 말이 옳은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막 그냥 까불리는 거예요. 막 그냥 뭐 일반 시민들이라든가 시장 사람들 말하듯이 막 까불려요. 막 해. 그리고 자당에 있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한테도 막 말을 해요. 내가 볼 때는요, 정말 정치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는 위험스런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 시장은 지난 1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후보가 해괴한 법논리 내세웠다가 하루 만에 사과, 징역 35년 구형해놓고 미안하다고 사과,
20년 따라다니다가 한순간에 등들려 배신했고 법무장관 하면서 유튜버들에게 지지 방송 부탁하고 그거 참 나 희한한 사람이에요. 아니 장관 때 장관이 열심히 하고 대통령을 잘 보좌하고 대처하면 되는데 말이죠. 이거 자기 관리를 그때부터 한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쉽게 대통령 되니까 나도 뭐 윤석열 대통령 같이 대통령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대통령은 하늘이 낸다고 합니다. 자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한동훈 후보 자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자기도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또 연구하고 노력하고 또 움직이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런 거 해갔지요. 근데 자기가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댓글 부대 동원해 드루킹처럼 여론 조작하고 라는 글을 올리며 한 후보를 비판했다. 글 말미에는 이거 소시오패스 아닌가 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는 최근 한 후보의 일련의 행보를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는 나경원 후보와의 TV 토론 도중 나 후보를 향해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고 언급해 논란이 됐다. 이거는 까불리면 안 됩니다. 그건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뺐어야 됩니다. 정치를 하려고 만약에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빼야 되는 겁니다. 아주 큰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치계에 50여 년 동안 내가 몸담은 중에 이렇게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자당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 그걸 갖다 까집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아주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보통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우리 보통 사람들 살면서도요, 어떤 걸 부탁하면 알았어. 나 이 말은 그 말은 나 죽을 때 무덤에 갈 때까지도 내가 비밀 지켜줄게. 이렇게 약속도 합니다. 그렇게 준해야 되는 겁니다. 정치인의 말은 분명히 할 말과 안 할 말과 뺄 말과 지울 말과 덮을 말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법조문대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정치는 건 그럽니다. 그래서 정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치는 법과 가지고 저 기준이 안 되니까 지금 이재명 같은 사람 지금 현재 방탄에 지금 숨어서 또 지금 현재 그 끌고 나가려고 또 지금 현재 대표 또 나와가지고 그래도 또 대표 또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게 정치계는 정치의 스타일이 있다. 그렇게 아셔야 되는데 너무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좌파들이 치권을 있으면요, 이 좌파들은 그런 분야 같은 거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자기들 생각대로 맡기게 하기 때문에 참모를 잘 둬야 됩니다. 참모가 잘못되면 망가됩니다. 이 같은 발언에 비판이 이어지자 결국 한 후보는 신중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근데 이미 나경원 후보가 이른 것보다 한동훈 후보가 이른 게 더 많습니다. 이 우파에 있는 사람들 그 당원들은요, 앞으로 정치를 한다 뭔다 해도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아주 그 한 딸인가 이런 저기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지만요, 지금 그 외의 사람들은 한동훈 후보가 뭐를 한다 해도 믿지 않고 거기에 의존하지 않을 겁니다. 무슨 또 앞으로 말을 하려면 녹음했다가 다 까불리면 어떡해요. 앞으로 두고 봐야죠. 대통령과의 전에 있었던 일 갖다 또 그냥 어느 시기에 또 까불릴지도 모르죠. 참 위험천만해요. 참 내가 볼 때는 참 시대가 참 이렇게 가면서 참 별 사람들 다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5년 구형과 사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의미한다. 한 후보는 국정농단 수사 당시에 대해 박 전 대통령에게 사과했고 박 전 대통령처럼 큰 정치를 하겠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근데 이 정치는 사과를 할 거를 미연에 자기들이 피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신인 겁니다. 막 던져놓고 시장 사람들 같이 나 미안해 손 내밀고 사과하고 그러면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국민들은 그걸 다 머릿속에 넣고 인터넷에 다 거기서 기재가 되어 있고 그래서요. 10년 가고 20년 가도 그건 남아 있습니다. 그거 지울 수가 없어요. 두고 보세요. 홍 시장의 한 후보 비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 후보가 당대표 후보로 나선 이후 비판 수위를 점점 높아지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이런 사람을 찍어주면 당 망하라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한 후보를 지지하지 말 것을 공개적으로 주문하기도 했다. 참 내가 볼 때는 이 당을 보면서 저도 보수 우파에 속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지냈습니다만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재를 좀 잘 주변에서 키워서 잘 만들어서 했어야 되는데 너무 자기 생각대로 내 머리를 당할 자가 누가 있냐, 그거 바보 같은 소리예요. 정치는 정치의 경륜을 쌓아야 되는 거고 정치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학교 공부가 정치의 1등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데 너무 오늘 일찍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건 천만의 오판입니다. 여튼 오늘은 이제 당대표 선거가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저녁에 이제 밤에는 이제 발표가 나오겠죠.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되는 데에 따라서 국민의힘 당에 더 큰 또 문제가 생길지 모릅니다. 당이 쪼개질지도 모르고 당에 또 무슨 이탈자가 또 생길지도 모르는 거고요. 근데 그것이 잘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보수가 잘 돼야 되는데요. 난 국회가 잘 되고 뭐 당이 잘 되고 그런 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건 관심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잘 됐으면 하는 걸 바라는 것 뿐이지. 어차피 여소야대에서는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할 일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할 일은 별로 없어요. 거대 야당이 뭐 자기들 뭐 뜻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막 밀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단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내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잘하려고 하시고 잘해왔기 때문에 그분이 성공적으로 대통령 되기를 바라는 거, 그거 하나만입니다. 저는 그 외에는 사실상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 저는 국회에서 4년간 별로 할 힘도 없고 또 그만한 또 큰 인재들도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당대표에 대해서도 경륜이 많고 당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 혹시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사람이 되면 좀 낫겠지요. 그러나 뭐 알 수 있나요? 뭐 여론조사 보면 또 그게 아니고 그러는 게 뭐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 잘하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말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좀 건강을 위해서 영양식도 좀 드시고 편안히 잘 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중광TV 권중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